당신이 매일 아침 하는 사소한 습관이 실제로 뇌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순간에도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당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손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신경과 환자들을 수년간 치료해 왔는데 60세 이상인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억력 감퇴나 브레인 포그, 그리고 정신적 저하의 대부분은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10가지 보이지 않는 실수들 때문에 발생합니다. 불과 3주 전에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여사라는 74세 여성분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식료품점에 갔다가 왜 왔는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초기 알츠하이머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곧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전략들을 단 20일 동안 따른 후에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조리법을 기억해내어 손자가 가장 좋아하는 쿠키를 막 구워낸 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70세 이후에도, 심지어 80세 이후에도 스스로를 회복하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뇌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멈추고 치유하는 간단한 행동을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정신적 피로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8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료시술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뇌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는 생명을 구하는 이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곳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시면 뇌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평생 동안 어떻게 뇌를 젊고 명석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물 마시기 습관입니다. 90%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휴대전화를 확인할 것입니다. 아니면 곧바로 화장실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 양의 물이 아닙니다.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약 2컵 정도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8시간 동안 자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혈액은 걸쭉하고 끈적해집니다. 이 걸쭉한 혈액은 뇌의 미세한 혈관을 통해 천천히 이동합니다. 혈액이 천천히 흐르면 뇌세포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러프버러 대학에서 진행된 획기적인 연구는 65세 이상의 성인 2,000명을 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물을 마신 사람들이 물을 늦게 마신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47%더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7%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뇌 성능이 거의 절반이나 더 좋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상태여야 합니다. 차가워도 안 되고 뜨거워도 안 됩니다. 미지근해야 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더욱 느리게 만듭니다. 뜨거운 물은 땀을 유발하여 수분을 더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물 한 병을 침대 옆에 두십시오. 부엌이 아닙니다. 침대 옆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일어나 앉아서 천천히 그 물을 마십시오. 다 마시는데 약 5분 정도 시간을 들이십시오. 벌컥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수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3일 이내에 컨디션의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3주 이내에 가족들은 당신의 명석함과 기억력이 향상된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이 간단한 습관을 지속하면 인지 기능을 최대 10년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카페인 섭취 타이밍입니다.
이제 커피와 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모닝커피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뇌를 보호하는 것과 손상시키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에서 깬 직후에 커피나 차를 마십니다. 이것은 사실 뇌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잠에서 깨면 몸은 자연스럽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코르티솔은 천연 기상 화학 물질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깨어있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 때 커피를 마시면 두 가지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카페인이 신체의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리듬을 차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은 스스로 코르티솔을 덜 생성하게 됩니다. 당신은 잠에서 깨기 위해 카페인에 의존하게 됩니다. 둘째, 높은 코르티솔과 카페인이 섞이면 몸에 스트레스 반응이 생겨 실제로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러니 규칙은 이렇습니다. 만약 오전 7시에 일어난다면 적어도 오전 8시, 30분까지는 커피나 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오전 9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물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은 산책을 하십시오. 신체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시스템이 먼저 당신을 깨우도록 하십시오. 장담하건대 이 타이밍을 2주 동안 따르면 하루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끔찍한 오후의 피로감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더 나은 집중력과 맑은 사고력으로 당신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결정 피로와 자동화 전략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신적으로 지친다고 느끼십니까?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을지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까? 뇌가 너무 피곤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시청합니까?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정 피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용히 당신의 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동안 내리는 모든 결정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어떤 셔츠를 입을지,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지, 가게에 갈 때 어떤 길로 갈지, 딸에게 지금 전화할지 나중에 할지, 각각의 작은 결정은 뇌의 배터리를 조금씩 고갈시킵니다. 해결책은 제가 결정 자동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결정을 한 번만 내리고 다시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뇌가 자동으로 따를 수 있는 간단한 규칙과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먹을지 지금 결정하십시오. 평일에는 베리류를 곁들인 오트밀, 주말에는 야채를 곁들인 달걀 요리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 두십시오. 이제 아침 식사에 대해 다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확인할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루에 2번 오전 11시에, 한 번 오후 6시에 한 번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외에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매일 수십 번의 정신적 결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인 김 여사는 심각한 오후에 멍한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나눈 대화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일과를 조사했을 때 그녀가 전고가 되기도 전에 200가지가 넘는 작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언제 먹을지, 어떤 집안일을 먼저 할지, 친구들에게 전화할지 말지 등등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간단한 아침, 루틴을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기상 시간은 똑같이, 아침 식사도 똑같이, 활동 순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았습니다. 한 달 안에 그녀의 오후 정신 명료도는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치고 혼란스러워하는 대신 남은 에너지로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종이를 한 장 꺼내서 완벽한 아침 루틴을 적어보십시오. 정확한 시간을 포함하십시오. 오전 7시 기상 및 물 마시기. 오전 7시 15분 스트레칭. 오전 7시 30분 샤워. 오전 8시 아침 식사. 구체적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3주 동안 매일 이 루틴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당신의 뇌는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위해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햇빛과 생체 리듬 재설정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낮에는 피곤하지만 밤에는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내부 시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뇌에는 식교차 상액이라는 작은 부위에 마스터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언제 졸리고 언제 깨어 있을지, 몸이 언제 스스로를 회복할지, 그리고 기억력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를 제어합니다. 하지만 이 시계는 매일 재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재설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햇빛입니다. 램프나 전화기 화면에서 나오는 인공 조명이 아닙니다. 자연 햇빛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출 후 처음 2시간 이내에 나오는 햇빛입니다. 햇빛은 뇌에 마법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차분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발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코르티솔 리듬을 조절합니다. 뇌세포를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비타민 D를 몸이 생성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시계를 맞춰서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리고 낮에는 자연스럽게 깨어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이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아침 햇살에는 뇌가 하루를 시작하라는 신호로 인식하는 특정 파장의 청색광이 있습니다. 오후나 저녁빛은 같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내일 아침 물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가십시오. 구름이 끼어도 춥더라도 비가 조금 오더라도 말입니다. 흐린 날의 야외 빛도 실내 조명보다 100배는 더 밝습니다. 밖에서 최소 15분에서 20분을 보내십시오. 걸을 수 있다면 가볍게 산책하십시오. 걷는 것이 힘들다면 그냥 밖에 앉아 계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하십시오. 3일 이내에 잠을 더 잘 자게 될 것입니다. 3주 이내에 가족들은 당신이 더 활기차고 정신이 맑아진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6개월 이내에 뇌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완전히 회복되어 잠재적으로 당신의 삶에 수년의 건강한 인지 기능을 더해줄 것입니다. 5번째 방법은 단백질 아침 식사 혁명입니다. 아침 식사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아마 아침에 밥이나 빵 또는 시리얼을 드실 겁니다. 과일을 조금 곁들일 수도 있겠죠.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아침 식사는 사실 정신적 탈진과 기억력 문제를 일으키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로 탄수화물을 주로 섭취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잠깐 폭발적으로 주지만 롤러코스터처럼 금방 급격히 떨어집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뇌는 안정적인 연료를 얻지 못합니다. 멍하고 피곤하며 짜증이 납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롤러코스터 대신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부드럽고 꾸준한 에너지 흐름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뇌는 오전 내내 최고의 상태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아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뇌를 보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은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도 혈당 조절이 더 잘 되었습니다. 단백질 아침 식사가 전체 신진대사의 긍정적인 리듬을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 20에서 30g의 단백질을 포함하십시오. 이것은 계란 2-3개나 구운 생선 1조각, 두부 또는 그릭 요구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밥이나 빵을 조금 먹을 수 있지만 단백질을 식사의 주된 부분으로 만드십시오. 뇌는 신경 전달 물질, 즉 뇌세포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화학 물질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단백질이 없으면 뇌는 말 그대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가장 먼저 단백질을 공급하면 하루 종일 명석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뇌에 주는 셈입니다. 6번째 방법은 찬물 리셋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저도 매일 아침 실천하고 있는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찬물 노출입니다. 이 영상을 끄기 전에 들어보십시오.
얼음 목욕에 뛰어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샤워 마지막에 30초 동안 시원한 물을 맞으라는 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딱 30초입니다. 하지만 그 30초는 스트레스와 피로에 대한 뇌의 저항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몸이 찬물에 노출되면 작고 통제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뇌는 이것을 도전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강화함으로써 반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규칙적인 찬물 노출은 뇌를 모든 유형의 스트레스에 대해 훨씬 더 탄력적으로 만듭니다. 신경계를 위한 백신과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찬물 샤워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훨씬 낮았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더 기민하고 정서적으로 더 균형 잡히고 더 활기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뇌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능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찬물은 작고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뇌가 매일 이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면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건강 걱정이나 가족 갈등 같은 실제 생활의 스트레스가 닥쳤을 때 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명료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일 평소처럼 따뜻한 물로 샤워하십시오. 맨 마지막에 딱 30초 동안 물을 시원하게 바꾸십시오. 얼음장같이 차가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원하면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호흡하십시오. 30까지 세십시오. 그러면 끝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첫 주에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둘째 주에는 샤워 후 더 활기찬 느낌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지 기능을 파괴하는 정신적 피로에 저항할 수 있는 탄력 있고 강한 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전략을 가장 먼저 시도할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은 다른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영상이 이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수면 자세와 뇌 건강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정신적 명료함에 수년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7번째 방법은 한 번에 한 가지 일 하기의 힘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뉴스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불리는 이 습관은 뇌에 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행동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실제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뇌가 작업 사이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가 전환할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매번 수수료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에 가서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돈을 입금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돈을 인출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돈이 수수료로 다 사라집니다. 멀티태스킹을 할 때 뇌의 에너지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게 온 69세의 박 여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매일 정오가 되면 정신적으로 고갈된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침 루틴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침 뉴스를 보고 밥을 먹는 중간중간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머릿속으로 하루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자녀들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일과를 듣기만 해도 피곤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식사할 때는 식사만 하십시오. 휴대전화를 치우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그저 음식만 느끼십시오.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만 하십시오. 딴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설거지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녀는 제가 마치 산을 오르라고 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력했습니다. 3주 후 그녀는 그 차이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지속되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맑아졌습니다. 그녀를 지치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힘들이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활동을 선택하고 그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배우자와 대화 중이라면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두십시오. 식사 중이라면 텔레비전을 끄고 음식만 즐기십시오. 산책 중이라면 아무것도 듣지 마십시오. 그냥 걷고 주변 세상을 인식하십시오. 처음에는 뇌가 저항할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TV를 켜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재훈련이 필요한 근육과 같습니다. 하지만 2주 동안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의 뇌는 수년 전보다 더 강하고 예리해질 것입니다. 8번째 방법은 수면 일관성과 뇌 회복입니다. 주말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주중에 못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주말에 늦잠을 잘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피곤하니 더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사실 뇌의 자가 회복 능력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스스로를 회복하고 청소합니다. 하지만 이 회복 과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면 뇌의 회복 일정에 혼란을 줍니다. 엔진이 다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자동차를 수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는 2년 동안 500명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평일과 주말, 수면 일정의 차이를 측정했습니다.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난 사람들은 기억력이 훨씬 좋고 사고 속도가 빨랐으며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훨씬 낮았습니다. 하지만 총 수면 시간이 더 길더라도 주말에 늦잠을 잔 사람들은 뇌 노화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기억력은 더 나빴습니다. 그들은 주중에 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뇌 회복 시스템이 교란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이상적인 수면 일정을 정하십시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일정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매일 이 일정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휴일에도요. 손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물을 주어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무작위로 물을 주면 식물이 시듭니다. 꾸준히 물을 주면 모든 것이 번성합니다. 뇌에게 일관성이라는 선물을 주면 정신적 명료함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강력한 전략을 다루었습니다.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빠르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에서 깨는 순간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뇌에 수분을 공급하고 혈액이 제대로 흐르게 합니다. 둘째,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기상 후 90분을 기다리십시오. 자연적인 코르티솔이 먼저 당신을 깨우도록 하십시오. 셋째, 일상적인 결정을 자동화하십시오. 뇌가 사소한 선택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간단한 루틴을 만드십시오. 넷째,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자연 햇빛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뇌의 마스터 시계를 재설정하고 수면에서 기억력까지 모든 것을 향상시킵니다. 다섯째, 최소 20에서 30g의 단백질이 포함된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이것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하루 종일 뇌에 꾸준한 연료를 공급합니다. 여섯째, 샤워를 마칠 때 30초 동안 시원한 물을 맞으십시오. 이것은 뇌의 스트레스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일곱째, 한 번에 한 가지 일 하기를 실천하십시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완전히 집중해서 하십시오. 여덟째, 주말을 포함하여 매일 같은 수면 일정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뇌가 스스로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료시술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고 돈이 들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지식과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약속드립니다. 이 8가지 전략을 3주 동안 꾸준히 따른다면 눈에 띄게 더 예리하고 활기찬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지속하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인지기능을 수년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손자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던 74세의 최 여사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이 정확한 전략들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기억만으로 복잡한 요리를 굽고 가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의사는 그녀의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10년 전보다 더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는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억, 당신의 성격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보호하십시오. 보살피십시오. 젊고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명석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뇌가 젊어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